캐나다 작업 모델은 캐나다에서 작업 치료의 실행에서 질의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점, 그리고 두 번째 작업 수행 모델의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합니다. COPM은 상이한 형태의 클라이언트에게도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작업 치료 장면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목차는 캐나다 작업 수행 모델, 이론에서 조직화와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 캐나다 작업 수행 측정, COPM 관련 연구, 임상에서의 클라이언트 중심적 원칙의 이용, 성과, 고찰 요약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캐나다 작업 수행 모델은 1980년대 전반에 캐나다의 작업 치료 실행의 가이드라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작업 치료의 실행 가이드라인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점과 작업 수행 모델 두 가지가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후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을 위한 원리와 다른 자원, 작업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개념화, 작업 수행과 실행에서의 클라이언트 중심 원리와 개념화를 실시하는 과정, 이 세 가지 요소로 발전했습니다. 캐나다 작업 수행 모델은 원래 캐나다에서 작업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현재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작업 수행 모델은 두 가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으로 작업 치료의 과정과 클라이언트와 작업 치료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업 수행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생활을 즐기는 것, 지역사회나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것과 같이 문화적이고 연령적으로 적절히 의미 있는 작업을 선택하고 조직화하고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은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와 클라이언트 중심 평가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론에 관한 것으로 캐나다 작업 수행 모델의 조직화를 살펴보면 이 모델은 작업 실행과 작업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가치와 신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신념은 작업, 사람, 환경, 공간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에 관한 것입니다. 작업에 관련되는 가치는 환경과 결부되어 있고 작업은 사람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사람, 환경, 작업의 상호작용은 다른 작업의 수행에도 영향을 줍니다. 작업은 신변 처리, 생산성, 레저를 포함하며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성, 건강의 결정 요인, 의미와 목적, 선택과 조절, 균형과 만족의 원천, 시간, 소재, 공간을 구성하고 수입을 얻는 수단, 인간 생활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는 인간 행동의 기술입니다. 작업 치료의 수단으로 정교화됩니다. 영성은 사람의 핵심이며 환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작업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르바노스키는 영성을 일상생활 활동의 체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관과 델라트는 정신은 개인적인 것이며 사람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손상이나 병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성의 정의는 계속 전개되고 누가 어떻게 저술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로우는 사람을 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내적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신념, 가치, 목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의미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사회적 문화적인 경험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관점에 영향을 주는 것, 사람들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의미를 형성하는 것, 사람들을 다른 사람과 결부시키는 것이라고 서술했습니다. 환경은 개인의 외부에서 일어나고 개인으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는 배경 및 상황이라고 정의합니다. 환경은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인 측면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측면은 환경의 모든 요소에 관한 사회적 우선권,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 패턴, 공통의 흥미, 가치, 태도, 신념에 기초한 사회적 집단을 포함합니다. 문화적 측면은 특별한 집단의 습관과 인종적, 민족적, 의식적, 일과적인 실행을 포함합니다. 제도적 측면은 사회적 제도와 실행을 포함하고 정치, 의사결정 과정, 절차, 접근 용이성, 조직적인 실행을 포함합니다. 작업 수행의 문제는 신체적 요인, 작업적 요인, 환경의 요인을 위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작업 수행의 문제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 야기될지 모르지만 사람과 환경, 작업 사이의 부적합이 문제의 기초에 있습니다. 작업 수행의 문제는 사람 환경 작업 균형의 변화가 작업 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때, 사람 환경 작업의 비호환성인 작업 수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론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입니다. 로우 바티스트 마일스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중과 협력을 받아들이는 접근법이라고 서술했습니다. 피어링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을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위해 그들의 기능과 강점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이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협동적 접근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은 학습과 문제 해결에 강조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의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적 실행의 기초는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일컬어져 왔습니다.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촉진하는 것, 인도하는 것, 지도하는 것, 교육하는 것, 자극하는 것, 경청하는 것, 자기 반성하는 것, 격려하는 것, 협동적인 것이며 개인, 집단, 기관, 조직이 자기 생활 형성에 참여하는 수단과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먼저 클라이언트의 가치, 의미 및 선택의 실행을 기초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무엇이 가능한가를 상상하도록 촉진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위험과 결과를 검토하는 것과 클라이언트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대처나 변화의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클라이언트 관점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하고 클라이언트가 의미 있는 성과를 선택하도록 촉진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며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장점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은 치료사가 클라이언트가 작업 수행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및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과정의 중요성은 캐나다 작업 수행 측정과 작업 치료에서의 목표 설정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정의하는 것, 목표와 작업 치료의 과정을 결정하는데 치료사와 책임을 공유해야 합니다. 작업 수행 과정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작업 수행의 개념화를 사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로서 제안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먼저 클라이언트 작업 수행의 문제에 이름을 붙이고 확인하고 우선 순위를 매깁니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합니다. 작업 수행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한 구성 요소와 환경적 조건을 확인합니다. 작업 수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을 확인합니다. 목적으로 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수행의 구성 요소와 환경의 제한을 감소시키는 계획을 실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수행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다음은 캐나다 작업 수행 측정을 살펴보면 캐나다 작업 수행 측정은 1990년대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클라이언트와 작업 치료사가 신변 처리, 생산성, 레저에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자기 스스로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갖습니다. COPM은 작업 치료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시간 간격을 두고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퇴원할 때에도 실시됩니다. 그리고 매뉴얼과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평가합니다. COPM은 클라이언트가 작업 수행의 문제를 확인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반구성적 인터뷰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먼저 문제점을 각각의 중요도를 평정하고 가장 중요하거나 긴급한 목표 5가지를 선정합니다. 5개의 목표는 2가지의 10단계 척도로 평가됩니다. 첫째는 클라이언트가 수행을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하고 둘째는 클라이언트가 수행의 만족도를 체크합니다. 개선을 측정하기 위해 다시 실시될 때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작업 치료에 대한 책임을 독려하면서 협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작업 수행 모델은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고된 연구의 대부분은 COPM의 개발과 검증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과 성과에 대한 역량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COPM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COPM의 연구는 평가의 신뢰성, 타당성 및 임상적 유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로우의 몇 명의 사람들은 COPM의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작업 수행 문제점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확인하는 데 약 30분 걸렸으며 작업 수행에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클라이언트가 변화를 지각하는 데 있어서 변화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웰과 싱은 신뢰성을 연구하기 위해 만성호흡기 질환을 가진 15명의 클라이언트에서 COPM이 전체 시간에 걸쳐서 안정화했다는 증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창과 리는 정형외과 질환 및 뇌졸중을 클라이언트에게 COPM의 내용적 타당성과 기준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리페드의 몇 명의 사람들은 수행의 또 하나의 자기보고와 COPM의 병행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네콜로의 몇 명의 사람들은 이전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에 대한 COPM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COPM의 구상개념 타당성의 증거를 발견하긴 했으며 클라이언트가 COPM을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카펜터, 베이커, 힐데슬리는 통증관리 프로그램에 클라이언트의 COPM을 검사하고
병행적 타당성에 관한 혼재된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체스워스의 몇 명의 사람들은 정신과의 작업치료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의 COPM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의 발견은 COPM 그룹에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는 데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COPM은 클라이언트가 작업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개인적 관심과 우선순위 부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과정으로서 잘 작동합니다. 수행이 객관적 측정과 일관되지는 않지만 COPM은 클라이언트의 인식 또는 경험을 파악하는 다른 측정과 양호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COPM은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자신의 관점을 이해했을 때 목표가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COPM은 지식과 통찰력, 그리고 도구가 클라이언트에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일치되는 태도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임상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적 원칙에 관해 알아보면, 먼저 클라이언트 중심 원칙을 과제 중심 원칙과 비교하여 보면, 클라이언트 중심적 원칙이란 로저스에 의해서 발전된 상담과 심리치료의 이론 및 방법입니다. 이 이론의 목적은 내 남자에게 일치, 공감, 수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내 남자 자신이 잠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제 중심 원칙이란 클라이언트가 첫째, 특정 문제를 발견하고, 둘째, 그 문제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정하고, 셋째, 일정 기간 동안 요구되는 다양한 행동을 하도록 계약을 맺으며, 넷째, 클라이언트가 그 행동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설정하며, 다섯째, 그들이 발견했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이는 시간 제한적이고 문제 지향적이며 과제 중심적입니다. 임상에서 이루어진 클라이언트 중심적 원칙의 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블레인과 타운샌드는 캐나다에서 1980년대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의 실행에 비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가이드라인은 급성기의 서비스와 재활 서비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윌킨스의 몇 명의 사람들은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을 실시하기 위한 장벽을 검토하였습니다. 베스의 몇 명의 사람들을 위한 통제군을 가진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COPM을 사용하는 것이 재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개선시켰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멀은 이 모델의 클라이언트 중심의 강조점이 장애를 가진 생활과 임상 실행의 복잡성을 명백히 하는 클라이언트의 질문에 의해서 유도된 질적 연구를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고찰을 해보면 COPM은 널리 사용되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과 COPM의 사용에 대한 생각은 널리 채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래의 두 가지 초점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행이라는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 수행이란 개념화와 이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중요한 공헌은 실행에 대한 클라이언트 중심의 협동적 접근법의 중요성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심의 작업 치료의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작업 치료사의 역할은 그 사람이 환경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치료적 관계의 본질적 구성 요소는 작업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관계와 작업치료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습 상황을 통해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다. 이 진술은 중심적 관심사로서 치료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확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업 수행의 개념화는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맥콜과 프랭거는 COPM의 사려 깊은 비평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모델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채로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명적이라기보다도 서술적이기 때문에 아직 이들의 비평은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작업 수행이라는 개념화의 논쟁상의 측면인 하나인 영적인 것을 개인의 중심적 구성 요소로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영적인 것은 인간 존재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건과 델라트의 정의에 이어서 영적인 것은 개인의 마음속 깊숙이 있는 핵심이라고 다시 정의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주어진 중심성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영적인 것의 정확한 의미와 신앙심과 작업치료에서의 이전에 존재한 개념의 양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스미스는 핵심으로서의 영적인 것에 반대하고 대신에 작업이 모델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함멜도 역시 영적인 것의 중심성을 비판하고 그것이 애매성과 오해를 초래한다고 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COPM은 캐나다에서 작업치료의 실행에서 질의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첫 번째 클라이언트 중심의 관점, 그리고 두 번째 작업수행 모델의 두 가지 특징을 포함합니다. COPM은 상이한 형태의 클라이언트에게도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작업 치료 장면에서도 사용되는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COPM의 초점은 치료의 과정과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와의 관계와 작업 수행에 기반을 둡니다. 작업 수행 과정은 다음의 7개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1. 클라이언트의 작업 수행에 문제의 이름을 붙이고 정당성을 입증하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2.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접근법을 선택한다. 3. 작업 수행에서 확인된 문제에 공헌하는 작업 수행의 구성 요소와 환경 조건을 확인한다. 4.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대처하는 수단을 확인한다. 5. 표적으로 하는 성과를 협상하는 것과 행동, 계획을 개발한다. 6. 계획을 실행한다. 7. 작업 수행의 성과를 평가한다.